의뢰인의 행복만 생각합니다. 법률 문제로 고민에 빠지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드리는 소송 가이드입니다. 현금 수거책은 본인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죄 공모자가 될 수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스스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 또는 고의가 없더라도 현금 수거책 역할만으로 피해자들이 생겨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일고 있으면 이에 대한 법원 판결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례를 확인해 볼게요. 아르바이트 경험 외에 다른 사회 경험이 없던 A씨는 한 구직 사이트에 등록해 놓은 자신의 이력서를 본 성명불상의 B씨로부터 취업 제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채권 추심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카카오톡 연락을 받았고 월 기본급 150만 원에 교통비, 식비 등의 명목으로 채권 추심액의 2%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후 A씨는 B씨로부터 C씨를 소개받아 C씨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채권 추심 업무를 지시받았습니다. C씨의 지시에 따라 A씨는 모르는 사람을 만난 다음 별다른 대화 없이 현금을 교부받아 C씨가 알려준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을 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전달했습니다. 수금은 어느 한 곳에 한정되지 않고 대전, 전북, 충북, 충남 등 여러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A씨는 C씨가 지정한 계좌에 100만 원씩 나눠 송금하거나 C씨의 지시대로 복합터미널이나 기차역 등에서 업체 직원이라는 사람을 만나 돈을 건넸습니다. A씨는 총 5명에게서 약 8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교부받아 전달했고 한 건당 약 2%에 해당하는 금액인 15만 원에서 30만 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D씨는 구인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한 후 신원불상의 여성 E씨로부터 프리랜서 형태의 근무로 일당 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D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받아 작성 후 E씨에게 송부했고 성명불상의 조직원 F씨를 소개받았습니다. 이후 D씨는 F씨의 전화를 받으며 그가 잡아주는 택시를 타고 이동해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수거한 뒤 자신의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했습니다. 이에 앞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해 보이스피싱 피해자 G씨에게 연락했습니다. 해당 조직원은 당신은 국가 저금리 대환 대출 상품 신청자로 선정됐으니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말했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기존 대출이 있는데 대환 대출을 신청해 약관을 위반했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새로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연락했습니다. 이어 현금으로 하면 처리가 빠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말했고 성명불상 조직원이 잡아주는 택시를 타고 그가 지정한 장소에서 G씨를 만난 D씨는 자신을 대출회사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됩니다.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합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따라 현금을 준비하게 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새로 모집한 현금 수거책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줍니다. 현금 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범행 모의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범행의 마지막 단계인 현금 수거 역할만 담당하더라도 모의 내용을 알거나 막연하게나마 짐작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할 의사로 현금을 수거했다면 전화금융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례 1위의 재판부는 피고인 A씨, D씨가 고용주에 관해 전혀 알아보지 않았다는 점, 자신들이 맡은 업무의 중요성에 비해 채용 절차가 지나치게 간소했던 점, 지시받은 장소로 가서 상대방과 별다른 대화 없이 현금만 수거하는 일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피고인들이 스스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막연하게나마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사례 1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인 징역 1년 6개월형을 그대로 선고했고 사례 2의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례 1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을 고용하려는 업체의 회사 정보, 사무실 위치, 대표 전화 등 실종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이 다소 이례적이고 수상한 방식으로 일했다는 점 등을 살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현금 수거책으로 일하는 동안 지급받은 15만 원에서 30만 원의 금액이 단순 업무 처리에 대한 보수로는 지나치게 많다는 점,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일에 비해 과한 수당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느 순간 그만둔다고 얘기했다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한 점 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반면 사례 2의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죄를 받은 사정으로 피고인이 별다른 사회 경험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구직 활동에 널리 사용되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취업하려고 했으나 이를 안 범죄 조직이 피고인에게 채용 절차의 외형을 갖춰 먼저 연락하는 등 범행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직적 체계적으로 행동한 점 등을 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이 범행을 의심하는 등의 언행을 한 적이 없다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일당 10만 원 정도로 하루 종일 대기 상태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과다한 급여로 보기 어려운 점과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보이스피싱 범행 피의자나 피해자가 된 적도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사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및 피해 패턴,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피고인들의 상황 등이 거의 유사했음에도 각 사건에 징역 1년 6개월형과 무죄라는 엇갈린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면 재판부는 피고인 스스로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더라도 보이스피싱일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인식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처벌했습니다. 유죄 무죄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전혀 몰랐다고 볼 증거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볼 증거 사이에서 판단된 셈입니다. 사례 1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가담하지 않았으나 지인과 나눈 메신저 내용 등의 증거들을 살펴볼 때 자신이 범죄에 가담하고 있음을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사례 2의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가담하지 않았음은 물론 자신의 행동이 범행일 수도 있겠다고 의심하거나 그를 인식할 수 있었던 정황이 전혀 포착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범죄는 사기방조죄에 해당되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은 아니며 무죄 판결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죄 판결 또는 불기소 처분을 위해서는 범죄의 의도가 없었음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사회적 비난도 크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가 매우 강력하게 진행됩니다. 만약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조사 과정에서 실제보다 큰 혐의를 받거나 불리한 증거가 확보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조사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인 대응으로 혐의를 벗어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휘말렸다면 최대한 빨리 법률 전문가와 이야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송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해결책에 관하여 근거 법령 및 관련 법령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송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변호사 상담 신청을 누르시고 더 많은 정보를 보고 싶으시다면 소송 가이드 카페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꼭 승소할게요.